하겠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스 언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탑승하시오. 오라이. 왕왕왕왕왕왕왕왕. 너무 더워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땀은 많이 식으셨어요? 아, 지금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아까 좀 더 짙은 색이셨는데 네, 맞아요. 마르셨나 봐요. 저 온몸으로 울고 왔어요, 진짜. 어딜 그렇게 바쁘게 다녀오셨어요? 아, 여기저기 지금 사무실에서 다시 돌아오고 막 성수 갔다가 광화문 갔다가 결국에 근데 제 마음의 고향인 여기 이제 이 빌딩으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옛날에 프리 하던 시절에 하던 것을 여기 와서도 해보면 어떨까? 어떤 거요? 호주에서 막 입국해서. 아니 저희가 오늘 너무 덥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파. 자파 일단 자파. 근데 우리 건쌤이 또 호주 썰을 풀어주셨거든요. 너무 더울 때 호주에서 어떻게 하냐 라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일단은 밑밥을 좀 깔게요. 깔고 시작할게요. 네네. 외국에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너희들 모른다, 외국을 안 가봐서. 그렇죠, 그치. 그렇죠. 외국 가신 분들은 이제 알 건데 너무 더우면 웬만한 서구권에서는 그냥 옷통을 벗고 다닙니다. 근데 그 서구권에서 벗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벗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같은 여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옷통을 까고 편의점에 이제 콜라를 사러 가다가 네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랑 마주쳤는데 할아버님께서 육두문자를 뭐라고? 제정신이 박힌 거냐? 정신 나간 놈이다. 또라이다. 또라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집으로 튀어 들어갔던. 호주에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을 때? 그날이었을 거예요. 당일날? 네, 당일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셨네. 안 빠졌을 그러니까 서구 네. 문화에 물이 안 빠지셔서. 그러니까 막 저기 광화문 스테이션 어떻게 가요? 막 이런 상태일 때. 막 베스킨라빈스 가서 스트로베리 막 이런. 스트로베리 한 잔 주세요. 너무 싫어. 오늘 사커 플레이 원해요. 약간 이런 알죠? 그 교포 말투 약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볼펜으로 찍을 뻔했어. 캐나다에서도 이래요? 캐나다는 자빠. 좀 추우니까 그럴 일은 많지는 않지. 근데 여름에는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눈치 안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추위가 더 강하니까 내가 처음 갔을 때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전을 하려고 갔는데 반바지 입고 다녀. 반바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와이셔츠 하나에 돌아다니더라고. 영하 27도. 미쳤나봐. 영하 27도에. 영하 27도에 와이셔츠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거 하나 달랑 입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와이셔츠 하나 안 빨개요? 입고. 걔네들은 그냥 다니더라고. 이게 약간 전설로만 듣던 그 러시아 그 보드카만 마셔도 훈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 약간 그런 게 캐나다도 약간 그렇구나. 이게 환경이 사람을 만드나 봐요, 그쵸. 확실히. 그래서 이제 많이 한국화 되신 거네요, 그럼. 그럼요. 저 이제 영어 다 기억도 안 나고요. 네, 다 까먹었고. 읽어주세요, 저기. 잡하 아닌가요? 정종열님일 겁니다. 정종열, 네. 종열님. 네. 안녕하세요. 난닝구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까 무슨 해변가에서면 난닝구 입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우리 이런 도시에서 갑자기 위통을 벗고 다니시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막 배경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탠이라든지 막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공원에서도 사실은 옷을 벗고 그렇게 햇빛을 쬐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맞아. 오히려 햇빛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얀 걸 좀 더 좋아하는 느낌. 그렇죠.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용접하는 줄 알았어? 다 가리고 요즘에는 다니고. 근데 사실 마스크 쓴 게 더 좋다라는 약간 저도 약간 마스크 쓰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습기 너무 많이 차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건 맞아. 해변가 쪽은 인도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도 계신데 발 안 따갑나? 그러니까 발에 굳은 살이 많지 않을까요? 정종열님 단골이시라고요? 이거 채널 단골이에요. 아니요, 제가 할 때 안 들어오셨는데요? 거짓말. 지난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니요, 빅토님 할 때만 들어오셨다고. 그때 그 이상형이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분이요? 네. 잘못 보셨을걸요? 진짠데?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경조사 토크가 있거든요. 우리 유슬기님 내일 생일이시래요. 우리 PD님의 친구분. 내일 진짜요? 내일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더운 날 태어나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미역국 챙겨 드시고 어머니도 미역국 챙겨 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 수요일인데 오늘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전해드리는 취업 알잘딱깔 센터 시간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경주사 토크까지 마무리 해봤는데 오늘 그래도 댓글로 많은 분들 좀 실시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축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축하를 해드리니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나고 나서 제발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까먹었다라고 하면요. 저희한테 맞아.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맞아요. 저희 경사에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요. 많은 분들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태성쌤이랑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죠? 어떠세요? 그냥 살아 있었어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아 있었고요. 나 예전에 봤을 때 그 반바지 입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쌤이요? 네. 그때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진짜요? 반바지 입고 한번 했었어요. 어. 스튜디오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아 진짜요? 예. 다른 곳에 어디 가셨죠? 그 처음에는 그 자유롭게 하고 오라고 너구리 PD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네. 욕 엄청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입고 왔다. 하고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 무슨 캐나다로 아마 가셔가지고 또 예, 왔다 갔다 했을 때였었어요. 많이 못 뵀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갔고. 예, 반갑다는 얘기죠? 네, 반갑습니다, 예, 쌤. 자. 영어는 없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아니에요. 저 6월 25일생 지난주 생일. 그럼 지난주. 내일 축하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빅토님한테 말씀해주세요, 네. 다들. 네. 내일 제가 없으니까 내일 축하해드릴게요. 기억해 놓겠습니다. 정열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선물 어떤 게 있는지 태성쌤이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잡스101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 폭탄 투하 해드립니다. 우선 우리 알고 계시죠? 잘 알고 품격 있는 면접 정장 전문 쇼핑몰 수완제이에서 뭘 드립니까? 구두요. 구두를 드립니다. 나 이거 한번 보고 싶어. 구두요? 예. 저도 보고 싶어요. 그죠? 저는 인증샷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받은 분의? 네. 오. 네, 진짜 괜찮더라고요, 진짜로. 한번 보내주시면 여기 올려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죠?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임송환 사장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저는 이제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저도 이거 진짜 계속 먹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발포정 발효식초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 밀키트 이게 그렇게 소주에 타 먹으면 기가 막힌다고 하는데 우리 은희쌤이 항상 네. 하시는 아니, 말씀. 건강 음식을 먹으면서 왜 소주하고 타 먹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디폴트로. 디폴트 이제 0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네, 합쳐지는 거죠. 나쁜 게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다이어트도 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겠죠? 발포정 발효식초랑 다이어트 밀키트 그리고 한 번 합격하는 취업필독서 해커스 문제집이랑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쌤이 함께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이란 책도 여러분들한테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태석쌤은 어떤 분들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드리죠? 저는 저에 대해서 용비 요청가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싸바싸바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건쌤은 어떤 분이요? 저는 오늘은 이거는 웃겨라. 이거는 웃겨라. 저를 재밌게 해주시는 분께 또 그러면 이상한 우리 빵그님이 또 그 네. 밸런스 게임을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근데 빵크님보다는 뭐 이게 새로 오신 분들 약간 위주로 가긴 가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좀 재밌는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저희 가끔 보면요. 저희 얘기보다 채팅창이가 더 재밌을 때도 진짜?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안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쵸. 네. 자파 안녕하세요. 제가 선물 드렸죠, 요한님. 감사합니다. 수능이 용비 요청거 후덜덜 좀 옛날 얘기긴 하죠. 본격적으로 이제. 나 지금 깐 거죠?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썸네일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원래 그전에는 대기업에 제 미모 열일한다 최진등님 감사합니다. 이거 읽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네요. 왜요? 아니에요. 왜요? 그전에 대기업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렇게 해놓고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적극적으로 이쁘다 남겨주셔야지 선물 받을 네, 가능성이 네. 높아집니다. 많아집니다. 네. 자, 우리가 그전에는 좀 대기업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신입집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체 응답자 중에 72.1%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제 많은 취준생들의 반응이 맞나요? 야, 취업 의향이 있다를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중소기업을 선호한다 하고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갈 생각은 있다. 이런. 그렇죠.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갈 의향은 있다. 경력을 뭐 위해서라도 예. 갈 수도 있다. 한번 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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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약간 콧대 높게. 예. 근데 이게 내가 접하는 사람은 조금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지 않죠. 예,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가고 싶어.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아.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싶어. 이럴 때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기업을 강렬히 간절히 소망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맞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선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향은 있다.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선호하진 않지만 의향은 있다. 뭐 가야 된다면 갈 수는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도 뭐 갈 의향이 있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옛날에 그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의 중소기업의 이미지가 과연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기업의 하청업체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소기업이란 말이죠. 뭐 영어로 말을 붙이면은 스타트업이겠지만 그러네. 네, 그렇잖아요. 소기업. 네, 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마 이 응답자들은 그 중소기업의 의미를 그런 핫한 기업들도 포함을 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진짜? 배달의 민족은 중소기업으로 뭔가 그게 인식이 대기업은 안 되는데? 아니잖아요. 대기업 아니에요? 그 정도면? 지금은 이제 뭐 투자 받고 뭐 해가지고 뭐 대기업 집단군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코인으로 유명한 회사들 뭐 빗썸이라든지 어비트라든지 이런 데들도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군으로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중소기업이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현실 타협과 경력 공백 메꾸기.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것보단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으니까. 그게 도움은 돼요. 특히 지금 많이 뽑고 있는 데들이 이제 엔지니어 쪽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제 학생들을 보면은 거기 1차, 2차 협력사에 다니다가 다시 1.5년, 2년 정도 경력을 쌓고 삼성이나 SK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치면 이것도 괜찮은 전략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에서는 중소기업을 평생 다닌다라고 하면은 조금 열악한 환경들이 상당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이런 데보다는. 그런데 이런 거쳐서 가겠다. 이거로 치면은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 있어요. 제 학생 중에서도 그냥 크고 작고 상관없이 집 근처였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하긴 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여기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니?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했는데 싫어요. 진짜? 전 집 근처 그냥 버스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차로 한 10분, 20분 내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이런 건 있어. 나 직무는 포기 못해.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거는 못 들어가겠어. 하지만 나는 직무는 난 이거 고수할 거야. 사수할 거야. 대신 규모를 내가 조정할게. 이런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봤지. 확실히 본인의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좀 발판 삼는다? 이런 그게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긴 한 것 같아요. 공백이 긴 것보다는 뭐라도 한 게 낫죠. 무엇이라도 하고 나서 직무 관련된 경험 쌓고 나서 그걸 자소서에 쓰고 면접에서 마음껏 활용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슬프지. 슬플 것 같아요. 예. 같이 성장하려고 뽑았는데 우리가 발판이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소기업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발판이라고 말씀드린 건 죄송한데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을 다니면 또 혜택이 많잖아요. 맞아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죠? 혜택 뭐가 있을까요? 나는 처음 알았어. 일단은 모르셨어요? 저도 이제 나름 중소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 현재?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소기업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청내공이라고 청년 내일채용공제라고. 왜 좋아하면서 싫어하지? 왜요? 그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거든요. 좋은 점 일단은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조금 저축해주고 음. 나라에서도 좀 저축해주고 그치.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져갈 수 있다.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이면에는 예. 그 뭐가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디로 탈출이 불가능해질 거고. 아까 2년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한 기업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그 급여가 어느 선 이상을 못 올라가요. 그걸 다 하게 되면.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근데 이게 저는 폐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급여의 제한은 중소기업이면 일단 없어야 된다가 전제 조건을 깔려야 되는데 일정 급여 이상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목으로 급여를 낮춘다든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네. 네, 몇 년 동안 급여를 네. 동결시킨다든지 예.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그냥 봐서는 내가 300만 원만 적립을 하면 그렇죠? 나중에 2년 뒤에 1,200으로 1200.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좋을 줄만 알았는데 좀 2년 묶여 있는 게 굉장히 큰가 봐요. 그렇죠. 2년 혹은 3년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취준생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를 발판 삼아서 1년 후에 어디를 이직할 거야. 근데 그동안 돈을 모아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기가 냈던 거는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또 자기가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1년 아니라 1년 더 해가지고 2년 하고선 중고신입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게 차라리 만약에 할 거면은 명확하게 2년 딱 채우고 본인이 1년 동안 300만 원에서 2년 동안 600만 원 모았어. 그리고 정부에서 600? 아,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예. 제가 300을 내가 적립하면 300, 정부가 정부에서 600, 600, 기업이 300. 300. 아, 1200 되네. 네. 괜찮이 괜찮네. 괜찮죠. 그래서 저기 하는 종렬님이 군대 한 번 더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버틴다고 군대보다 낫잖아요. 돈 많이 준. 그 제가 1,200 주면은 군대 한 번 더 갈 수 있겠어요? 안 간다? 안 간다. 가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군대보다 낫다는 얘기야. 그치 군대보다 낫죠. 예. 아, 생각보다 길어요, 아, 길어요? 2년. 그러니까 이건 좀 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그래서 제도네요. 호불호가 있다. 권쌤 지금 2년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해봐요, 어떤데? 저는 이제 1,200 한 달이면 버시는 돈 아니에요? 그 급여 기준보다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아. 사실은 그 기준 때문에 청내공은 못하는. 아, 나와 상관없다. 나 좀 버는 사람이다. 예비군 오셨다. 예비군 후기 1억 6천 줘도 못 갑니다. 10억 드리면요? 오, 10억 겁니다. 10억. 빅토님 1억 1억 6천이면 거두?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빅토님이 아무래도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아, 장교세요? 네. 장교예요.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실 건데 이게 3년이 아니라 2년이라 생각하시면 또 이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네는 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수방사. 이렇게 치면. 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요? 민지 씨가 나왔는데 민지 씨가 전에 듣기로는 나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핸드폰도 뺏기고 너무 싫다. 뭐 이러셨다고. 아. 고민 안 하신대요. 오. 고민 안 하신대. 얼마나 힘드셨길래. 급여 많이 주는 중소기업도 궁금하시대요. 급여 부분이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 줄어들고 있다 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끔 대기업이 너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해 본 차트를 어디서 봤는데 일본은 이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기업은 갑자기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완만히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56% 대기업 대 중소기업 평균을 보니까 급여 차이가 대기업의 56%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반도 못 받. 반 정도 가까이 반을 조금 넘게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워라밸이야 진짜?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급여 포기하고 중소기업 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뭐가 중요한가에 맞아요. 따라서 다른 거겠죠. 맞아요. 그쵸. 이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뭐 그 청년 그쵸. 내일 체험 이런 것도 해주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굉장히 어려운 것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맞아요. 맞아. 네, 이런 맞아. 것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정말 부지런히 벌고 저는 술 잘 안 마시거든요. 진짜요? 네, 술 저는 연비가 높아가지고요. 아이고. 소주 한 잔 마시면은 이거는 뭐죠? 연비가 높아. 연비가 높아서 한 잔 마시면 온몸이 빨개져. 아이고. 얼마나 좋아. 예, 그 많이 한 잔 마신 사람처럼. 그렇죠. 예,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너 큰일 났다. 근데 그만 나한 잔 마셔, 마신 그만 거거든. 마셔, 이렇게. 한 잔 마신 거거든. 그렇게 돈을 별로 쓸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급여가 생활비,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맞아요. 거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막 흥청망청 쓴 사람처럼 통장 잔고를 보면 없어. 통장. 예, 통장이 되어버렸죠. 오, 그런데 전문 용어 나왔는데. 예,
취업 청년들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 맞아요. 1.2%? 이거 1.2% 정도 될 거예요. 금리가 아, 실제 예, 이거 금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네. 중기청 돼요라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저도 봤어요. 이 주택 중기청 돼요? 중기청 돼요? 어. 이제는 거의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저도 봤어요. 이 제도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좀 메꿔주고 있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전 것 굉장히 좀 좋은 것 알았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맞습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건 교통비는 자가 운전하는 것도 유류비까지 진짜? 예, 지원해주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월 5만 원. 그래도 그게 어디야? 예, 그리고 소득세 감면제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 감면은 진짜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소기업이면은 급여가 살짝 적은 측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말정산을 하려면 또 어쨌든 소득 증빙을 많이 해야 되는, 지출 증빙을 많이 해야 되는, 돈을 못 모으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은 기본적으로 지출이 많지 않아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 제 13월의 그렇죠. 월급이라 그러죠. 그렇죠. 보통. 네. 맞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 격차를 따라잡는 데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긴 예, 해요. 많이 보강을 해주는 거죠. 급여가 맞아요. 적은 것을 여기서 좀 채워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빅토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급여 많이 주는 중소기업이 궁금하다. 네. 제가 꿀팁 오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뭐가 꿀팁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데이터댐이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이제 공공기관, 네. 공기업들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공개하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하나를 고르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랑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두 군데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기관이면 어디든지 직원이 가입하면은 그거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급여가 얼마인지가 측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유추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의 이름을 쓰고 나면요, 그 기업에 지금 현재 몇 명이 입사했고 몇 명이 퇴사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급여 동향이 어떤지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딘데요? 이게 어디라고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뭐 구글에다가 그냥 어디 여러분들이 궁금한 기업의 연봉 이렇게 치시면요, 웬만하면 다 나올 거예요. 진짜. 꿀팁이래요, 꿀팁. 빅토님 보고 계셨나 봐요. 그럼 메모. 옮기시게요? 어디를 제가 가시려는 알려드릴까요? 제가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가시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기업인데 되게 좋다 하는데 최근에 계속 건강보험을 가입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게 그렇게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회사는 계속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가입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채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거구나. 채윤님 아세요? 네? 채윤님. 아유, 태성쌤 왜 이렇게 멋있어지셨냐고. 아니 잠깐. 저 노리셨네. 복 받을 거예요. 네. 노리셨네. 오늘 하나 받아가시게 노리셨네. 허니 소색 때 건티처 꿀벌. 그러니까 주위에 한 명씩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뭐 어쨌든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보통 있을 것 같은데.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옮기려고 저를 찾아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안 좋은 얘기만 들어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사실. 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있죠. 보면 채용 공고를 가지고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와. 계속 수시로 똑같은 직무에. 계속 올라와. 그럼 계속 나갔으니까 또 뽑아야 되는 건가? 그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도 않아. 성장하고 있으면 그나마 더 인력이 필요하니까 뽑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매출은 비슷하고 수익도 별로 늘어나지 않아. 근데 똑같은 직무에 2달, 3달간에 거쳐서 계속 채용 공고가 똑같은 게 계속 올라와. 이게 뭐냐? 나간다는 거지. 그쵸. 못 버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기업 문화 이거는 사실은 개인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정보가 맞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있어요. 잡플래닛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뒤져보면 맞아요. 우리 회사 야근 죽도록 해요. 집에 가본 지가 언젠지 몰라요. 뭐 이런 거 맞아요.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진짜? 예, 그거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던 사람들도 이렇게 뭘 달아놓고 할 수 있어요.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달 수 있고 나온 사람도 달 수 있고. 그걸 보면 회사 분위기가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회사 문화는 조금 이거는 가려서 듣긴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때? 그쵸. 라고 물으면은
그래 은행 나왔잖아요. 좋은 얘기 나와보니까 사람 좋은지 쉽지 알겠죠? 않아요. 네, 그럼요. 좋은 얘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맨날 욕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요. 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이어져가지고 이건 딱 걸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건 딱 걸러야 된다. 그 걸러야 되는 조건들. 예. 뭐 사내 분위기라든지 그 자플래닛을 보면 알 수 있고. 예, 자플래닛. 어떤 곳은 뭐 좀 분위기가 군대식이다. 예. 막 너무 막 애를 막 쥐잡듯 잡는다. 군대식 이 존중 안 해주는 문화 난 알아. 뭔데요? 직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야, 나 봤어. 야, 어이, 와. 이리 와봐. 짜증나. 이때니까요. 그리고 제 학생도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온 친구도 나 그래서 못 다니겠다라고 한 친구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나한테 인격을 얘기를 너무 하더라고. 모독하는 이런 네, 그런 그러니까 거.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상사는 군대 상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못 버티겠어요. 라고 하고선 저를 찾아왔죠. 그거는 근데 진짜 좀 약간 인격 모독 음. 느낌이 강해가지고 저라도 못 다닐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공기업에서도 있어. 또 다른 친구 하나 생각나는데 그 친구도 이직하려고 생각했던 게 나 공기업 다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일을 시키는데 야 이리 와봐 하고 일을 시키더래요. 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거야. 제 아는 친구 중에는 이제 방송사도 크기가 다 있잖아요. 좀 큰 곳, 작은 곳, 작은 곳 있는데 이제 막 만들어진 작은 곳인데 우리는 다 어디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방송사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나운서로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뭐 다른 업무를 막 시키는 거죠. 나는 아나운서인 줄 알았는데 기자 업무도 시키고 맞아. 다른 뭐 그런 PD 업무도 시키고 그러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불만이었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갑자기 이제 뭐 특기가 뭐냐 해서 저는 예전에 음악을 전공을 했다 해서 그 친구가 뭐였지 가야금인가 뭐 약간 국악 쪽 그걸 뭘 전공을 했는데 술자리에 그 악기 연주를 시키고 아우 그건 심하다. 그거는 국악 신고 저요.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럼 뭐 가야금을 검은고 막 이런 거를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땡땡땡 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뭐 그런 걸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같이 들어온 신입 그한테 40대 좀 나이 많으신 좀 그런 상사분이 계셨나 봐요. 뭐 과장님인지 뭐 그랬는데 둘이 이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사장님. 둘이 이어주고 싶으셔서 이제 둘이 같이 출장을 보내는데 방을 같이 쓰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부산 뭐 이런 데를 보내는데 같은 방을 쓰라고. 그런 신고감인데. 뭐 콘도여가지고 방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건 거길 문제다. 같이 쓰라고. 예. 그래서 좀 그렇다 하면 야 기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왜 이런 거 왜 신경 쓰냐. 이래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아나운서들 그런 카페가 거기 올리고 했는데 다들 이제 막 나도 뭐 그랬었다. 막 이런 난리가 분들이 나겠네.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게 있구나. 좀 된 얘기긴 한데 맞아 그때도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별 군데가 지금 여기 다 보면 있다. 강요한님이 근데 분위기마다 다를 때 친근하게 얀마는 괜찮을 때 있지도 않나? 분명히 얀마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이거는. 아니 네, 그러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연마 연마 일로 와봐. 연마 일로 엄마 와봐. 커피 이런. 한잔 할래? 막 이런 거는 뭐 아, 애교죠. 뭐 그 정도는 뭐. 아이 고생했어. 야 커피 한잔 하자. 약간 이런 거는 뭐 친근하네. 싫던데? 그래요? 난 싫던데. 맞아 근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있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자기야.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싫어서 그게 쉽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세민 씨가 저한테 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야. 그렇게 부르면 돼요. 야 호. 아, 근데 저는 제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김모 씨라고 있는데 히땡땡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런 비슷한 이제 위에서 내리갈굼이나 막 이런 것들 특히나 일이 끝났는데 분명히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뭐 야근을 일이 없는데도 야근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냥 그러면?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진짜. 커피라도 한 잔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는데 퇴근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오늘 일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보통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또라이 컨셉을 가야겠다. 나 근데 눈치 없이 그냥.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입사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일 있어? 근데 내 집에 빨래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남기진 않는다. 그냥 쟤는 약간 이상한 애다 이렇게. 네. 근데 그 친구도 그럴 법한 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전날 입사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보고서를 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나가라는 얘기네. 그 무한도전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 진짜 21세기에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팩트예요, 팩트.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매직으로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요즘에 롤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듣고 있어. 취업을 안 하셨어요? 이 집에. 그래서 결국 그만뒀다는 얘기를. 지금은 이제 네, 지금 소환서 협곡에서 열심히 네.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 활동을 이제. 네. 저희 그럼 방송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얘기는 했어요. 뭐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들어와 있어요. 자기 얘기라고 해가지고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제 아는 분도 최근에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도 중소기업 아마 중견기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임 사수분이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일을 하실 때 그 제 친구가 봤을 땐 효율적이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좀 일을 잘 못하시는 것 같지만 사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 일은 금방 끝낼 수 있는데 그분이 남아서 야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앉아서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물어보면은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갈 수도 없고 퇴근도 못 하고 그래서 사수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다고. 그건 것 같아. 이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아니라 대기업에 제가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나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금요일 오후쯤 되면 이제 나는 급히 업무 마무리하고 다 끝났어. 깔끔하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퇴근할 때쯤 되면 내일 나올 수 있나? 아이고. 왜요? 뭐 급한 일 있습니까? 아니? 아니는 또 뭐야? 그럼 저 급한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나오겠습니다. 엄청 싫어하더라고. 나 빼고 다 나왔던 것 같아. 진짜 토요일. 그리고 나와서 뭐 하느냐? 게임하는 거지. 네? 그러다가 중간에 우르르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오고.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에도 이런 문화들이 일부 남아있고,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금융권 프로젝트 많이 했었거든요. 금융권에 많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부장님이 퇴근 안 하셨는데 밑에 사람들이 내가 옆에 가서 프로젝트 하면서 안 가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턱으로 이렇게 안 갔잖아. 부장님 안 갔죠. 이거 맞아요. 부장님 나가면은 바로 퇴근도 안 해요. 10분 정도 간격을 두고 그 다음 갑니다. 진짜? 왜냐하면 깜빡했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 어머. 그러니까 10분 정도면은 안전하다 하고선 10분 단위로 이렇게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중소만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 그렇죠. 않아요? 이게 다들? 보니까 사수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같지는 않아. 근데 빈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 특히 계약서상의 문제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고민 친구도 있었어. 분명히 채용 공고에서는 이런 급여, 이런 복지, 이런 것을 얘기를 듣고 들어왔거든. 그리고 업무 범위도 여기까지.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따진 게 아니지. 정중하게 물었더니, 그랬더니 야 그거는 2개월 지나면은 요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2개월 지났는데도 그대로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MC가 얘기했듯이 그것도 있어. 업무 범위. 난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 플러스 마케팅 플러스 뭐 브랜드 매니저 플러스 뭐까지 고객 일부 영업 일부까지. 명함이 그럼 5개인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을만 하죠. 연차, 월차 이런 거 쓰는 것도 눈치 엄청 주고. 눈치 엄청 주고. 그리고 연차 쓰는 거를 저기 명절 때 명절 앞뒤로 쓰라는 게 아니라 명절 안에 써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요구한대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디서 이런 느낌. 어머. 근데 그거는 진짜 중소기업이 아니라 진짜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그거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건쌤 거북목.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루. 근데 그 중에서도 한 3일 정도는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 짜증나. 왜 휴가 쓰는지 얘기도 해요? 네? 왜 휴가를 쓰는지 그런 때도 있었어. 얘기도 해요? 얘기해야죠. 어? 보통은 필수로 진짜? 하는 경우가 있죠. 진짜로?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안 안 그럴 거예요. 잘 안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죠? 그러죠. 아니 제 친구는 일요일 날 술을 막 왕창 마시고 그냥
다음 날 오늘 뭐 반차 쓸게요 하다가 연차 쓸게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또 회사가. 중소기업에? 아 걔가 무슨 중소기업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원래 친구 사장 아니에요? 혹시 그거 아니야 진짜로? 아빠 나 오늘 늦게 나가? 이거 아니야? 회장 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걸러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 또 이거야. 가족 기업. 보면 사장. 아빠. 그 사장님이 저 있고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처남이 아. 본부장이고 아내가 그 저기 어떤 재무팀장이고 사촌이 누구고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형 아 근데 그렇게 안 형부, 하잖아요, 그죠? 조용히 얘기할 때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거기에 피가 안 섞인 나만 내가 혼자 끼면? 들어간 거야.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예요. 근데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인가? 진짜 다 가족. 네. 똑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나 빼고 다 네, 가족인데 네. 내가 끼니까 휴가 사유, 기니 쓸 일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얘 또 다른데 면접 보러 갈까 봐. 그런 것들도 있지. 다른데 갈까 봐. 약간 그래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아니 좀 가면 어때? 그럼 이제 본인들 다시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안 힘들죠. 뽑히니까 이게 악순환. 그렇죠. 힘들어요. 중소기업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 기준으로도 막 20%, 30%가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나도 좀 미안하긴 해.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중소에 다니면서 대기업 가려고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리고선 상담을 해. 선생님 어떻게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나오면 좋을까요? 면접 일정 잡혔는데 이런 거 제가 도움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근데 미안하긴 해요. 이게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해봐야 된다.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을 한번 예로 들자면은 셀트리온이 원래는 진짜 작은 기업이었다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가장 큰 비결이 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들한테 매년 지분을 줬대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계속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찬물을 끼웠네. 아예 없을 때. 찬물을 아예 제로 베이스 돈이 한 오케이, 푼도 오케이. 없을 때 오케이, 계속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당장의 연봉이 적더라도 다른 데서 더 러브콜이 오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이 회사가 성장하고 그걸로 내가 쓸 수 아웃풋을 있어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안 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뭔가 혜택이 좀 있어. 야,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이 결국엔 나의 성장 어떤 측면에서든지 급여적인 측면이 됐던 복지적인 측면이 됐던 그런 게 확실할 때는 확실히 중소기업도 그 인력난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을 이제 좋은 중소기업과 좀 안 좋은 중소기업을 나눈다면 네. 꼭 다녀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아니 뭐 면접 때라도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봐야 돼요. 저는 이거 꿀팁. 또 있어요. 또 꿀팁. 꿀팁. 면접을 딱 갔어요. 두둥. 면접을 딱 갔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있어요. 맞아. 네. 면접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누가 사장님 면접 있어요 오늘? 뭐 이런 거 있어. 어머. 오늘 면접 있어요? 왜 나 대자뷰가 막 있는 거 같지? 아니면은 아무도 맞이하려고 나오지도 않고 맞아. 인사도 안 해주고 아. 그냥 서로 눈치 보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맞아. 그럼 어떤 분위기로 알면 돼요? 그런 데는 진짜 체계가 없구나. 피해야 되는 네, 기업이죠. 피해야죠.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중소기업들의 특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은행에 다닐 때 네네네. 기업체에 이제 그런 조사를 가잖아요. 이제 기업의 그 평가를 네. 할 때 정성 평가를 할 때 보통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어. 실제로 갔을 때 중소기업이 이 괜찮은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만한 기업인지 어. 볼 때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로 첫 번째. 예, 아무리 재무주시가 좋아도 저한테 대출을 받으러 사장이 왔는데 갔는데 막상 아무 직원도 저를 맞이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 기업은 절대 대출 안 해줬어요. 어머 진짜. 이거 사심 아니에요? 사심이에요? 이거 업무를 그렇게 공적인 거와 여러분. 사적인 것을 그렇게 구분해도 돼요? 기업 금융은 여러분들 힘이 있습니다. 좋다. 네. 내가 갑이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 그 매형 오늘 면접 있어요? 이런 거. 어머. 그러니까 가족 회사이면서 그걸 모르는 거야. 최고지 최고. 이거는 근데 갑자기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얌마 너 어디까지 해왔어? 까지 하면 이제 환장이 대환장 파티겠네요.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지금 계약합시다. 언제 내일부터 올 수 있어? 반말로? 거의 편의점 알바 면접 진짜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편의점 알바도. 근데 면접이 그 우리 대기업 면접하고 일반 중소기업 면접하고 좀 다른 것들도 있어요. 저는 중소기업 그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본 적도 네. 있는데
면접 그동안 어떻게 했나를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어떻게?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면접할 때 사장이 있으면 사장은 혼자서 다 얘기해. 주변 사람들 다 있어도 사장이 결정하면 그게 끝이야. 그쵸. 네, 그리고 면접 질문을 해야 되는데 면접 질문 잠깐 하고 야 내가 여기 이 회사를 키우는데 다리를 한번 꽂게. 회사를 키우는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거든. 들어봐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였는데 요즘 애들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맨날 놀 생각 워라벨? 그 뭐야 그게 같이 일하고 클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안 그래 이거죠?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면접 질문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쭉 하고선 끝나고 나서 진짜 지원자는 면바디 안 했는데 그래 너 마음에 든다.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 사장님 말 잘 들어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예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서 써먹으면요 오히려 좋은 예시가 또 될 때가 있어요. 뭔데요? 이건 또 꿀팁이에요. 진짜 엄청 팬들이 좋은 팁을 준 거예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마지막 할 말을 임원들이 시킬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아니면은 말. 뭐 궁금한 거 있냐. 그러면은 임원분들이 신나서 떠들 만한 거를 하나 던져주면요. 띄워주는 거야? 띄워주면 신나서 막 얘기를 해줘요. 나 때는 말이야 어쩌고 하고 분명히 나는 한 3번만 대답했고 임원분이 한 5분, 1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대기업에서도 똑같아요. 통해요. 진짜? 진짜 푸땡땡땡 생명 프루덴셜이네. 심지어 외국인이 CFO였는데 그 딱 마지막 면접 때 그 많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 뽑는 자리였는데 궁금한 거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필살기로 그걸 써먹으라 그랬어요. 미국인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어서 한국에 지사까지 오시게 되는지 그 비결을 듣고 싶다. 이렇게 또 이제 물어보라 장황하게 했어. 그랬더니만 그 첫 마디를 신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15분 동안 자신의 그 삶의 풀스토리를 들려주고 굿보이 그리고 합격.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임원 면접에서 꿀팁입니다. 꿀팁 허니팁. 면접관의 마음을 울려라. 울려라. 외로운 분들이에요 임원들. 임원들 외로워요. 결국엔 근데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근데 중소기업 이제 피해야 될 걸 알았는데 이런 데는 진짜 좋다. 이런 데는 좋다. 이렇게 이 갓소기업이다 말하자면 그런 조건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 기업일 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면접 자리에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뭐든지 다 물어봐라. 라고 해서 진짜 뭐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무가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 뭐 이런 것들이 맞나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취준생들 입장에서 정보를 얻을 길이 진짜 적어요. 뭐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 역할과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다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그 정보를 최대한 면접자에게 많이 제공을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채용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당할 때 그런 걸 더 잘 얘기해 주고요. 확실하게 체계가 좀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린 네가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글쎄 그것까지 너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 뭐 안과장 잠깐 와보라 그래요. 그런 복지가 있었나? 막 이런 거라든지. 그랬나? 막 아니면 이런. 뭐 그런 걸 우리가 회사 같이 성장하자면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안 좋고. 또 팁이 있나요, 태성 쌤?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갑이야, 내가 너를 면접 보지, 지원자를 면접 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그거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면접관 중에서도 상사가 있어, 분명히. 그럼 상사를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이 상사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이렇게 저도 봤어요. 눈치를 이렇게 보고 이 눈치 보는 사람이 낮은 직급이 아니야. 고참 부장급이었는데도 엄청 눈치. 이렇게 보면서 웃음도 제대로 못 웃어요. 난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 너무 위계질서가. 막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였는데 뭐 그 부사장만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부사장이 농담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웃어요. 이게 뭐지? 왜 마음껏 웃지도 못하지? 이게 보면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면접관들을 면접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면접관들을.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미리 걸러지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있을 테고 현장에 가서 면접관들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면접관을 보고선 판단을 한번 해봐라라는 거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중소기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워라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거 중점적으로 보고 맞아요. 그리고 판단하면 여기가 최고의 회사일 수 있어. 대신 뭐 워라밸은 좋지만 급여는 적어. 그렇죠. 수용해야지요. 수용해야죠. 예. 근데 나 급여가 최고야라고 하면은 집에 못 갈 가능성까지도 각오하고 떠나야지. 일한 만큼 받아야.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회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기업 문화는 가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맞아요. 사전에 정보를 얻는 것은 우리 좋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 그래서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이거 운영하고 있대요. 네. 그거 들어가서 보세요. 적어도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은 일단은 믿고 가서 내가 가서 문화를 보고 면접관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예. 홈페이지랑 앱이 또 있대요. 예. 여기서 우수 중소기업 찾고 또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또 빨리 나갈까 걱정이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럼 호불호가 갈리는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 어떤 지원자를 선호할까요? 오래 일할 지원자? 오래 일할 지원자. 오래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조언을 많이 줘요. 뭐냐면 그 면접관들도 아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느낌을 갖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쯤은 그 회사를 찾아가 봐라라는 얘기를 해요. 직접 발로. 직접 찾아가 봐라. 근데 제 학생은 과하게 찾아가긴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긴 했어. 막 경비 아저씨랑 친해진 거 아니야? 막? 경비 아저씨하고 아, 친해졌어요. 진짜?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또 왔네라고 얘기를 하고 점심 먹을 그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몇 명 직원들도 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저 인사팀에 친구.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어머, 좋은 소문이죠. 예, 좋은 소문이죠. 오. 얘가 정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 회사 어떠냐 뭐 이런 거 묻고 다닌다. 그리고 정말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인사팀까지 들어간 거야. 이렇게 경비직으로 취직. 어이 김씨. 야, 야마! 점심 먹자!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는 사람한테 관심 조금만 줘도 감동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이 그쵸. 기업도 비슷해요. 기업도 우리 기업은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가 우리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네?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 이뻐 죽겠어. 맞아요.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이렇게 정보 얻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응, 직접 발로 오고, 이 그쵸.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오고 싶은 거 맞냐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로열티를 어떻게 보여야 될지 진짜 막막해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어차피 다 뭐 성장하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 매출액이 얼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색이 없어 보이는데 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띄어 보일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필살기가 될 수 있다. 취업 전 회사 견학은 어떻게 하는지 강요한님이 여쭤보셨네요. 전화해서 여쭤보면 되지 않나요? 회사 앞까지 방문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안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물어봐야 돼요.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니까. 맞아요. 경비원 씨가 막을까봐 다들 걱정이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보통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첫 마디가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물어보시- 근데 그게 또 무섭잖아요. 그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면요 경비 아저씨가 좀 이렇게 유도리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자기랑 친한 직원이라든지 아니 내부 인자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손에 이렇게 담배 하나 이렇게 탁 들고.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네. 좋다. 아니면 바카스라도 그럼요. 하나 들고 더우신데 네. 하나 드시라면서 아니면 여기 회사 좀 어때요? 이렇게 좀 물어봐도 되잖아요. 네. 경비 아저씨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죠? 근데 경비 선생님도 완전 칼이시던데라고 하시는데 애늙은이요. 한번 가보셨나 봐요. 다 이렇게 가라고 하셨나 보다. 근데 진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서울 지역이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좀 이렇게 뭐 경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진짜로 뭐 그냥 뜬금포로 친구들이랑 같이 막 그 가평이라든지 뭐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저 기업 가고 싶었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 잠깐 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진짜 놀러 갔다가 갑자기 그럼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도 말 걸고 했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는 친구들은 이제 아카데미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지원서를 내면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뭐 만약에 직업 방송에서 누구를 구한다 그러면 영상을 보내달라,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 아니면 지정 원고를 주고 이걸 읽고 영상을 찍어 보내라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 회사 앞에 가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그 사람들이 알고 불러가지고 나중에 네. 면접에 물어본 거야. 우리 회사 앞에서 찍은 거 맞냐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휴,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또 칼같이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거는. 슬프네요.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사람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를 받았을 때도 어떤 느낌으로 글을 읽게 되냐면 마치 내가 연애 편지를 받은 듯한 느낌? 저 여기 너무 오고 싶어요. 너무 좋아해요. 막 읽는데 너무 오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우리 회사 이름이 아니라 다른 회사 이름을 넣어봤는데도 말이 돼. 아이고. 그럼 뭐냐?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돌렸어. 김태성이 아니라 이건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되는 얘기야. 너무 필살기를 알려주신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관심 받고 있지 못하는데 근데 학생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제가 관심을 두네. 이쁠 수밖에 없죠. 이쁘죠. 특히 중소기업은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 끝나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또 지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대기업이랑 이 채용 프로세스가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히려 직무 중심으로 준비해라가 사실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오히려 요즘엔 중소기업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옛날에는 막 대기업에서 면접 본다 그러면 필기 시험에 뭐 PT에 토론에 막 이런 전형들이 굉장히 요소가 많았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간소화됐어요. 좀 간소화되고 개편이 되든지 최근에 좀 부활하려는 조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를 평가하냐 그랬을 때 직무 면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또 간소화되는 그런 그래서 대기업 여러분들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준비하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직무에 듭니다. 집중해서. 직무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요,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려다가 이것도 교육을 해보고. 철저히 시키고 맞아요, 그리고선 맞아요. 일을 시키거든요. 연수가 중소기업은 있죠. 당장 좀 써먹고 싶거든요. 빨리. 사실 중소기업이 수시 채용의 거의 아버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뭐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화해서 예. 그냥 자기 일하고 싶은데 예. 뭐 안 구하시냐 해가지고 그럼 한번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면접 보고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를 시키기가 힘들어요, 중소기업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는 것이 난 전략이라고 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내 관심 말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화 걸고 찾아가보고 메일로 보내보고 그러다 보면 답이 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맞아, 가보고 맞아. 중소기업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일 배울 수 있죠. 짧고 굵게. 빅토님 안 나가고 계속 계시네요. 감사해요. 예. 이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빅토. 이직 예. 준비하고 예. 계신가 봐요. 결국엔 직무 중심 채용.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직무 맞아요. 중심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저 이제 선물을 드릴 분들의 좀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근데 우리 아까 어떤 분이 뭐 잘생겼다는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럼 우리 내부자예요. 네. 제가 따로 차 사드릴게요. 차를 테슬라로? 진짜로? 차를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드시네. 차 마신다라고 하더라고 우리 빅토님이. 차를 나도 차 이렇게. 이렇게만 한번 마셔보려고. 그리고 아까 도현님도 있었어요. 새로운 분. 도현님? 네, 도현. 도현님까지. 그럼 우리 저기 애늙은이님은 어떤 거 주실까요? 예,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가 더 좋은지. 맞아요. 원하시는 게 있다면 예. 지금 있는 게 밀키트, 다이어트 밀키트랑 밀키트. 발효식초랑 예. 그리고 해커스잡 문제집이랑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 쌤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월급 걱정 없는 비정규직의 길이라는 슈퍼 책. 비정규직. 슈퍼 비정규직. 예. 원하시는 거 있으면 갑자기 또 태성 쌤 오늘 완전 아유, 배고피고라고.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참나. 예. 자, 저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추실랭 가이드 잡스 101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스 101 채널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그래요. 구독,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좀 네. 필수로.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내일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또 봐요, 꼭 봐요. 안녕.